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수업을 하게 됐는데, 혹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자, 이번 주는 조금 빡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광물에 대해서 봤는데, 광물.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보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보석, 광물. 자, 우리 광물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은데, 이 광물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일단 광물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편광현미경을 이용한다고 했죠. 근데 편광현미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물의 광학적 특징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광학적 특징. 그러니까 내가 돌을 딱 찾았을 때 이 돌이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도 광물을 판별을 하지만 이 암석에 어떤 광물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면 편광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편광현미경을 이용해서 광물이 뭔지를 알려면 광물의 광학적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광물의 광학적 특징에는 투명 광물과 불투명 광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굴절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복굴절. 자, 우리 복굴절이 뭐였지? 복굴절은 어떤 광선이 광물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광선이 굴절된다는 거였어요. 자, 요때 이 광선이 얘를 통과할 때 이 광물들은 빛을 평광시킨다는 효과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연광 같은 경우는 빛의 진동 방향이 막 이렇게 사방으로 다 있을 때 광물을 통과하게 되면은 한 가지 방향으로 평광 이렇게 되고, 또 복굴절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광선이 통과됐다면 이 광선의 진동 방향의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광선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들을 뭐라고 했냐면 광학적 이방체라고 했었죠. 자, 광학적 이방체. 즉, 여기 밑에서 보시면 광학적 이방체는 광물 내에서 방향에 따라 빛의 통과 속도가 달라져 굴절률의 차이가 생기는 광물로 복굴절을 일으킵니다. 즉, 어떤 광물이 있을 때 여기를 통과시키거나 여기를 통과시키거나 했을 때 여기를 통과시키면은 복굴절이 일어나고 여기를 통과시키면은 단굴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빛의 통과 속도가 달라져 굴절률의 차이가 생겨 복굴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광물들은 그냥 이렇게 놓고 돌렸을 때 이렇게 그냥 빛에 따라서 다 돌려요. 돌릴 때 약간 색깔이 변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게 바로 광학적 이방체라는 거죠. 자, 광학적 이방체는 뭐 대부분의 규산염 광물들이라고 했었죠. 자, 반대로 복굴절을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단굴절만 일으킨다. 즉, 그냥 빛이 광물을 통과했을 때 단순히 꺾여서 하나의 광선으로만 나오는 것을 단굴절이라고 하는데, 자, 광물 내에서 방향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든 여기를 통과하든 어디를 통과하든 빛의 통과 속도가 일정해서 단굴절이 일어나는 거. 단굴절. 자, 이런 것을 광학적 등방체라고 합니다. 등방체. 같다는 거죠. 어느 방향에서나 관계없이 통과 속도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등방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뭐가 있었지? 암염, 형석, 금강석, 석류석.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외우고 나머지는 요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런 광학적 등방체든 이방체든
평광 현미경을 이용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실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평광 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평광 현미경입니다. 자, 연의 현미경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자, 일단 뭐가 다르냐를 보기 전에 현미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미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을 확대시켜서 더 크게 보여주도록 하는 장치이죠.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두 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대물 렌즈라는 게 있어요. 대물 렌즈. 자, 이렇게 확대시킨 상을 쭉 가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끔 상을 맺어주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눈을 대고 보는 렌즈예요. 이렇게. 그래서 접해 있다. 뭐랑? 안구랑 접, 안, 렌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렌즈는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광물을 올려놓을 건데 자, 광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와서 광물을 통과시킬 거예요, 빛이. 자, 근데 광물이 너무 두꺼우면은 빛이 통과 못하겠죠. 그래서 광물에 빛이 통과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계속 모래 아래다가 계속 갈다 보면은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것을 박편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박편을 올려놓는 거죠. 자, 이렇게 박편을 올려놓는 이 대를 뭐라고 하냐. 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양이나 뭐 염소 같은 거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올리잖아요. 그 제물을 올려놓는 대가 있어. 그 이름을 세 글자로 제물대. 자, 우리 박편도 제물이에요. 그래서 얘도 제물대라고 합니다. 제물대. 자, 근데 얘는 다른 현미경이랑 평광현미경 차이점이 제물대가 회전이 됩니다. 평광현미경은.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돌리면서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제물대 회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빛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빛이 나오는 근원지, 원인. 자,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빛광, 다음에 원, 근원 원자를 써서 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광원에서는 자연광이 나오게 되죠. 자연광이라고 함은 빛의 진동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인 거. 자, 요거 자,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른 현미경이랑 똑같아요. 자, 평광현미경의 다른 점은 뭐냐? 바로 평광이라는 거야. 평광을 시킨다는 거지. 자, 어디에서 평광을 시키냐면 두 군데예요.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판이 있어. 하나의 판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하나 그리고 위에 여기 나사 있죠. 요거를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 있어요. 위에 거는. 아래 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 있어. 자, 여기가 둘 다 평광판인데 평광판. 요거를 약간 미국말 외국어로 니콜이라고 합니다. 니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평광판은 아래 하자를 써서 하부 평광판 또는 하부 니콜이라고 하고 위쪽에 있는 평광판은 위상자를 써서 상부 위쪽 부분 상부 평광판 또는 상부 니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상부 평광판은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 가능하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의 평광판이 있냐? 서로 다르니까 두 개로 나뉘어서 놓은 거지. 자, 뭐가 다르냐? 자, 평광되는 빛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하부 평광판의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렇게 통과를 했을 때 어떤 빛만 남냐면 이렇게 얇은 방향 있지? 여기 통과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공간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진동 방향의 빛만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위아래 방향, 이렇게 위아래 방향의 빛만 남게 됩니다. 빛이 이렇게 통과되면. 그래서 수직 방향 성분의 빛이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 평광판 같은 경우는 하부 평광판과 수직인 방향이어야 돼. 이렇게. 즉, 어떤 빛이 통과했을 때 좌우의 빛만 남는 거죠. 이렇게 통과했을 때 나머지 빛들은 다 걸러지고 이렇게 좌우의 빛만 통과해서 이렇게 좌우 성분만 남는 빛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부 평광판과 하부 평광판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광원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면은 자연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고 또 바편을 통과하고 대물렌즈에 들어가서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빛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아까 평광에 대해서 잘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 자, 일단 요거는 충분히 알아야 돼. 평광에 대해서 헷갈린다라는 거는 자연광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성립이 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자연광 같은 경우는 빛이야.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빛인데 빛의 성질 중에서 한 개가 횡파라는 거지. 횡파.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횡파. 자,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진동을 해요. 파동의 형태로 진동을 해. 자, 근데 이 파동의 방향이 한 가지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방향들이 다 진행 방향의 수직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직. 또 이렇게 가도 이렇게 수직. 이렇게 진동을 해도 이렇게 수직. 다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서 자연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진동 방향이 섞여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얘가 자연광. 자, 근데 평광 같은 경우는 편자가 뭐냐면 치우치다야. 치우치다. 뭘로 치우쳐져 있냐? 특정한 방향의 진동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 즉, 이렇게 진행 방향이 있을 때 수직으로 진동을 하는데 그 방향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있다. 요거가 아니면 요거든 또는 요렇게든 수직이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만 진동되게끔 만들어진 빛이 평광입니다. 자, 그럼 이 평광을 어떻게 시키냐? 특정한 장치가 있어야 돼요. 빛을 걸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 자, 그 빛을 걸을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그물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물이다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쭉 빛이 통과했을 때 이렇게 얘의 이렇게 방향이나 또는 이렇게 방향이나 이렇게 방향이나 한다면 이 그물에 걸러져서 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떤 빛만 통과를 할 수 있냐면 이 그물에서 빈틈 있죠. 요 방향. 자, 요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광판을 통과한 빛은 이렇게 한 가지 방향의 진동 방향만 남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평광판의 경우에는 나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생긴 평광판에서는 수직 방향의 진동 방향만 남는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빈틈을 통과할 수 있는 빈만 남아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광원에서 나온 자연광이 하부평광판, 박편, 그 다음에 상부평광판을 통과할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요게 우리가 아까 봤던 평광판이 아니라 평광현미경 사진이고 각각의 이름을 나타낸 거지. 그리고 옆에는 그 모식도를 나타낸 거죠. 자, 여기가 광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연광이 나오고 자연광이 하부평광판 통과하고 박편 통과하고 쭉 올라가서 상부평광판 통과하고 저반 렌즈를 통과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 자, 뭘 따져볼 거냐면 첫 번째 초록색 첫 번째는 박편이 없을 때 자, 박편이 없을 때인데 박편이 없을 때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부평광판을 끼웠을 때 자, 이렇게 끼웠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직교니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부평광판이랑 상부평광판이랑 진동 방향을 수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직교한다. 직교니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부평광판을 뺐을 때 제가 뺐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빠져 있으니까 개방됐잖아. 그래서 개방니콜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방편이 없을 때 직교니콜과 개방니콜의 빛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광원에서 하부평광판과 상부평광판을 통과할 건데 자, 일단 하부평광판은 평광의 방향이 일단 수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하부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성지 중에서 진동 방향은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 방향만 남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다 걸러지고 자, 그 다음에 상부평광판은 하부평광판이랑 평광의 방향이 수직으로 되게끔 만들어놔요. 이렇게 좌우로. 그러면 상부평광판을 통과한 빛은 뭐만 남냐? 다른 건 다 걸러지고 좌우의 진동 방향만 남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직교니콜만 한번 볼게요. 직교니콜이라는 건 뭐라고? 상부평광판을 끼웠을 때 여기다 끼 여기는 빼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자, 자연광이 갑니다. 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데 하부평광판만 통과하면은 어떤 진동 방향만 남는다. 다른 건 다 걸러지고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만 남는다. 그래서 얘가 쭉 가서 쭉쭉쭉 통과해서 상부평광판에 도달을 하면은 자, 얘는 지금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부평광판을 만났을 때 얘는 걸러질까 통과할까? 걸러지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는 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그냥 현미경을 켜놓고 모든 평광판을 다 끼웠을 때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새까매요. 그래서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개방니콜일 때는 그러면 개방니콜이면 상부 평광판을 뺀 거죠. 자,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평광된 빛이 쭉 올라오면 그대로 저반 렌즈까지 간다는 거지. 그러면 얘만 보인다는 거죠. 평광된 하부 평광판에서 수직 방향으로 평광된 빛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박편이 없을 때 1번과 2번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박편이 있을 때 여러 가지를 할 건데 봐봐. 박편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있을 때도 직교
그리고 개방 이렇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 박편이 있는데 박편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광학적 등방체냐 광학적 이방체냐에 따라서 또 직교와 개방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네 개 이렇게 쭉 하는 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고 그 현상들이 각각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렇게 구분을 할게요. 자, 일단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자, 결과부터 한번 봅시다. 흑음모인데요. 흑음모는 광학적 이방체입니다. 이방체에서 개방니콜을 봤을 때 회전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자, 색깔이 변하는 현상,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는 현상. 자, 이거를 다색성이라고 합니다. 다색성. 자, 광학적 이방체 개방니콜에서 다색성 개방니콜, 또 직교니콜. 자, 상부 니콜판을 끼웠을 때 이렇게 아주 화려한 색깔이 나타나지. 자, 이거를 간섭색이라고 합니다. 간섭색이죠. 자, 직교니콜에서 간섭색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까매졌다가 하얘졌다가 까매졌다가 하얘졌다가 하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소광이라고 합니다. 소광. 자,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개방니콜에서 다색성이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직교니콜에서는 아주 화려한 색깔, 간섭색. 그 다음에 까매졌다가 다시 보이고 까매졌다가 다시 보이고 하는 소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한번 왜 일어나고 광학적 등방체에서는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다색성과 간섭색, 소광이 아무 때나 그러니까 현미경을 아무 때나 어떻게 하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광물을 봐도 그냥 맨날 다 나타나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현미경의 상태일 때 어떤 광물을 봤을 때 다색성과 소광과 간섭색이 나타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다색성, 간섭색, 다음에 소광 이렇게 있을 때 현미경의 상태가 현미경의 상태라는 거는 상부 편광판을 끼웠느냐 뺐느냐 요거야. 그러니까 직교니콜이냐 개방니콜이냐 그 다음에 재물대를 회전시켰냐 안 회전시켰냐 이런 거죠. 자, 요게 현미경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광물을 보느냐 광물의 광학적 특징.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색성 같은 경우는 현미경이 어떤 상태고 어떤 광물을 봐야지 다색성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현미경의 상태는 자, 아까 어떤 니콜 상태일 때 다색성이 보였어? 단기 기억, 능력. 자, 뭐냐면 개방 니콜이었었죠. 개방 니콜. 개방 니콜이라는 거는 상부 편광판을 뺐을 때 그러니까 하부 편광판에서만 편광을 시켜줬었던 거지. 자, 그리고 개방니콜 상태에서 재물대를 회전시킬 때 나타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광물의 광학적 특징은 자, 일단은 무색 광물이면 안 돼요. 유색 광물이어야 돼. 유색 광물이며 광학적 이방체여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광학적 이방체 같은 경우는 광물이 이렇게 있을 때 빛이 어디로 통과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빛의 종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 현미경에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이 있고
다음에 하부 평광판이 있어요. 이렇게. 자, 평광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물대에 박편이 있고, 자, 얘는 과학적 이방체입니다. 자, 그리고 개방유콜이니까 위에 상부 평광판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다색성이 나타나는 과정 보면, 자, 광원에서 자연광이 나와요. 다양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올 때, 자, 하부 평광판의 평광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했지.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걸러지고 뭐만 나온다? 요 방향의 평광된 빛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쭉 나와서 얘가 이렇게 평광되고 이 평광된 빛이 광학적 이방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뭐가 되지? 복굴절이 일어나죠. 자, 복굴절이 일어나면서 두 개의 빛이 나오는데 한 개는 요 방향, 또 한 개는 수직인 요 방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회전대를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회전대를 재물시키는 게 아니라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자, 이렇게 되면은 광물의 위치가 이렇게 살짝 변하면서 빛이 통과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빛이 통과하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때 광물의 색과 밝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색성이죠. 자, 근데 만약에 등방체를 놨다고 칩시다. 등방체를 놓으면, 자, 등방체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광물을 통과시키더라도 그러니까 빛이 광물의 어느 방향으로 통과되더라도 다 똑같이 이렇게 단굴절되기 때문에 회전시켜도 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광학적 이방체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개방니콜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간섭색 한번 볼까요? 간섭색. 자, 우리 간섭색 같은 거는 현미경의 상태가 직교니콜이에요. 자, 요거는 회전에 상관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회전 상관없음. 자, 그 다음에 소광 같은 경우도 직교니콜. 그러니까 직교니콜에서 두 가지가 보이는 건데 간섭색이랑 소광이죠. 자, 요거는 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광물들을 직교니콜로 봐야지 간섭색과 소광이 나오냐? 자,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광학적 이방체입니다. 등방체는 거의 없죠. 자, 광학적 이방체일 때 간섭색과 소광이 나타납니다. 자, 이 과정도 한번 그려서 나타내 볼게요. 광원 있고 하부 평광판 그 다음에 박편 광학적 이방체 그 다음에 상부 평광판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눈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섭색 먼저 볼게요. 간섭색. 자, 간섭색이 나타나는 과정. 자, 광원에서 또 여러 가지 방향의 빛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래 하부 평광판은 자, 이 방향으로 평광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부 평광판은 이 방향으로 평광을 시키는 거예요. 수직, 수평. 자, 그래서 통과를 시키면 나오는 빛은 자, 이렇게 좌우로 진동하는 빛만 나타나게 되죠. 자, 근데 얘를 통과한다. 그러면 광학적 이방체니까 뭐가 일어나냐? 복굴절이 일어나죠. 복굴절. 자, 복굴절이 일어나서 얘랑 이렇게 두 개 수직 방향의 빛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은 간섭이 일어나요. 빛의 간섭. 자, 이렇게 간섭으로 인해서 생기는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을 간섭색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좀 이따가 그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교니콜에서 빛의 간섭이 일어나면서 간섭색이 아주 화려한 간섭색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강 한번 볼까요? 소강. 자, 소강. 또 광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직교니콜이니까 하부니콜, 그 다음에 상부니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광점 이방체에 박편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때 회전을 시키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나? 자, 광원에서 또 자연광이 나갑니다. 자연광이 나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진동 방향의 빛이 나오고, 자, 하부 평광판은 요 좌우 방향으로 평광을 시키죠. 자, 평광된 빛이 쭉 가서 광학적 이방체를 통과하게 되면 복굴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두 개지만 여기 그냥 한 개에다가 진동 방향 두 개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상부 평광판을 통과를 아예 못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교하게 돼서 아예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눈에는 까맣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회전시킬 동안에 몇 번이나 까맣게 보일까? 자, 봐봐.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빨간색. 회전시키다 보니, 자, 이 광선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다. 자, 그러면 얘는 통과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회전시켜서 얘가 1이라고 표시를 해 놓을게요. 얘가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자, 다시. 자, 이렇게 광선이 쭉 가서 뭐가 됐냐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통과가 되나요? 안 되나요? 통과가 되죠? 자, 얘가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밝게 간섭색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살짝 회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면은 아예 통과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까맣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현상을 소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돌렸더니 자, 여기 있던 게 여기에 갔고 자, 얘가 조금 더 돌리니까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얘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간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얘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얘가 통과해서 또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조금 더 돌아갔더니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가 간 거지.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때는 또 아예 X자니까 통과되는 게 없는 거야. 자, 그럼 또 돌려볼까요? 자, 돌려봤더니 얘가 또 이쪽으로 갔어. 돌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자, 이때는 또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재물대를 돌렸어. 돌렸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표시된 부분이 이쪽으로 간 거지. 이쪽으로 갔을 때 또 X자니까 다 걸러져서 안 보이게 되는 거. 자, 그 다음 또 회전을 시켰어. 자,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됐더니 자, 이제는 또 얘가 통과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또 보이는 거고. 자, 근데 또 회전을 시켰더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처음에 표시됐던 애는 여기로 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통과 못하니까 소강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까맣게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또 돌렸더니 이제 아까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 때 몇 번이나 소강이 일어났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 네 번의 소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바퀴 360도 돌 동안 네 번의 소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즉 90도 돌릴 경우에 그러니까 90도에 한 번씩 소강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색성, 간섭색, 소강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뭐냐면 소강은 직균이꼴에서 과학적 이방체인 광물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그러면 광학적 등방체를 직균이꼴에서 관찰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거지. 자, 그러면 또 한번 그려볼게요. 광원 있고, 다음에 하부평광, 다음에 광학적 등방체, 광등 있고, 상부 평광판이 있습니다. 자, 하부니콜, 상부니콜 이렇게 수직으로 평광되고, 자, 여기에서 빛이 통과될 때 소강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자, 일단 소강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소광 빛이 쭉 가다가 이 평광판들에 다 걸려가지고 다 여기 우리 눈까지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 깜깜하게 보이는 현상을 소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이 통과하지 않는 현상을 소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등방체에서 소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자, 여기에서 쭉 가면은 여러 가지 진동 방향의 빛이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면서 평광이 될 거예요. 자, 평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광학적 등방체를 통과하면 이렇게 되지.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럼 얘는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걸러지지. 그래서 빛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얘를 아무리 봐봐, 얘를 회전시키더라도 얘는 어느 방향이나 똑같이 통과를 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얘는 회전시키더라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광물의 등방체 봐봐. 광물의 어느 부분을 통과하더라도 빛의 속도는 똑같아서 똑같이 통과하게 된다. 그게 광학적 등방체잖아. 그래서 이런 상태의 빛이 얘를 어디를 통과하더라도 얘는 계속 이 상태의 빛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에 다 걸러져서 아무리 회전을 시켜도 여기 우리 눈에 도달하는 빛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등방체의 경우에는 아주 그냥 계속 회전을 시켜도 계속 깜깜하니까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 소광이라고 해요. 완전 소광. 완전히 안 보인다. 완전히 빛이 통과하지 않는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색성, 간섭색, 소광에 대해서 봤는데 자, 각각 어떤 상태에서 보이는지 외워요. 외워. 자, 봐봐. 다색성. 자, 다색성은 개방니콜 회전시켰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광적 이방체에서만 나타난다. 자, 등방체는 안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간섭색.
자, 얘는 직교니콜에서 나타나고 얘는 회전 상관없고 이방체에서 나타난다. 복굴절이 돼야지 두 빛이 간섭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간섭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소호광. 자, 소호광도 마찬가지로 직교니콜에서 걸러지면서 빛이 통과하지 않는 거니까 직교니콜. 그 다음에 얘는 이방체에서 90도에 한 번씩 회전시킬 때 90도에 한 번씩 소광이 일어나고 등방체의 경우에는 완전 소광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요거 꼭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간섭색에 관련된 그 그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거 잠깐 볼게요. 자, 아까 간섭색이야, 요거. 자, 광원에서 여러 가지 방향의 진동 방향 나왔는데 하부 평광판 통과하면서 한 가지 방향으로만 진동하게 되고 광학적 이방체를 통과하면은 서로 수직인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두 개의 광선이 나오죠. 자, 이 두 개의 광선이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은 간섭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얘가 여러 가지 예쁜 색깔을 띠는 거예요. 자, 얘가 간섭색이다. 자, 이런 간섭색들은 굴절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면은 굴절률이 달라져서 회전을 시키면은 빛이 광물을 통과하는 방향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굴절률이 달라져요. 굴절률이 달라져서 이런 간섭색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간섭도 나타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평광현미경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